자, 지난 시간에 매트랩을 설치하고 시뮬레이션 해보라고 숙제를 했는데 대부분의 학생이 이제 잘 숙제를 행한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제 그 실행하는 과정에 질문이 있는 학생은 질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가지 우리 방법이 있었죠. OD를 이용하는 방법과 룬지쿠타를 이용하는 방법. 그래서 그 중에 한 개 정도 여러분들 잡아서 편한 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미분 방정식 시뮬레이션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1개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풀게 될 텐데, 이제 이게 끝나면 이제 2개 세컨 오더에 대해서 다음에 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풀면은 여러분들 미분 방정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1개 상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가를 살펴볼 겁니다. 자, 미분 방정식의 해는 뭐 우리가 1장에서도 살펴봤지만 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초기 조건에 따라서 그 그래프가 해가 이제 지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 초기 조건에 따라서 이제 지나는 이제 그런 해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것에 대해서는 특정한 해법에 의해서 양함수 또는 음함수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거는 양함수, 어떤 거는 음함수, 때때로 이제 표현 방법이 다르겠습니다. 해를 갖지 않지만 해석적으로 풀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초등함수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해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간에 1개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지 그 성질을 고찰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맨 먼저 이제 미분 방식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방향장이라는 걸 우리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방향장을 컴퓨터로 그리지 않고 직접 손으로 이제 그리는 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은 컴퓨터로 이제 모두 그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해를 구하기 전에 해의 형태를 우리가 파악할 때 이놈을 사용합니다. 해의 형태. 자,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미분 방정식은 노멀 폼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이제 왼쪽에 미분항을 표현하고 오른쪽에 미분을 만족하는 어떤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함수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될 때 이게 수업 마칠 때 출석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의 거는 뭐냐면 우리가 x축하고 y축이 있을 때, 자, 요것에 이제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죠. 자, 미분이니까. 자, 그리고 x, y의 함수는 이제 x하고 y를 만족시키는 어떤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족시키는 거는 원래는 이제 이런 파란색 그래프로 솔루션이 그려질 거고, 이제 이게 결국은 y의 x에 대한 식으로 우리가 표현되는 거죠. x. 자, 그래서 이제 파란색이 원래 솔루션 커브인데, 자, 어떤 한 점을 x, y를 취하게 되면 이 점은 뭐가 되냐면 여기에 이 직선에 접하는 접선의 형태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2, 3 이렇게 이제 값이 주어졌을 때 이 값을 의미하는 것은 기울기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 정보를 이용해서 방향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미분 방정식의 형태를 뭐 다른 말로는 기울기장, 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나타나는 게 이와 같은 형태로 각각 x와 y의 각 점에 대해서 기울기를 짧게 이렇게 이제 표시한 이런 형태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이제 dx 오버 dy 미분이 0.2 곱하기 x 곱하기 y 이렇게 이제 주어졌을 때, 자, x하고 y가 0일 때 0이 되면 이제 기울기는 분명히 0이 되겠죠. 그래서 x가 0일 때는 모두 0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울기는 모두 0.
자, 그 다음에 x가 또 뭐 1이고 y가 1이다. 그러면 이제 1,1 지점에서의 기울기가 0.2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 점에서 y가 점점 커지면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기울기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x가 2일 때 y의 값을 대입하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연속적으로 모든 값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값 여기 등분을 나누면 y축으로는 한 11개 정도 포인트, 그다음 x축으로도 11개 포인트로 이렇게 나눠서 각각의 기울기를 모두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해의 흐름을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방향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자기장이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중간에 끄는 이제 x가 0일 때는 모두 0이고, 자, 그러면 해가 실제로 이 미분 방정식 우리가 풀어보면, 자, 이거 해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2의 0.1 x 제곱이 이제 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해가 되는 거는 이걸 실제로 미분해서 우리가 대입하면 이 값을 만족한다. 자, 그거를 확인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우리가 매트랩을 이용해서 이제 요걸 그려보면 이제 이거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를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면 뭐 2의 0.1x 제곱이니까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단 이 c 값 때문에 초기 값이 x가 0일 때 y 값이 이제 각각 다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c에 따라서 해의 패밀리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해하고 위에 방향장하고 살펴보니까 거의 이제 이런 해가 형태가 나오는 걸 눈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컴퓨터라든지 다른 걸 못 구하더라도 이렇게 방향장을 이용하면 해의 형태를 대략 파악할 수가 있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시간에 배우는 이제 ODE를 이용해서 요거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매트랩을 이용해서 자, 지난 시간에 한 걸 여러분도 이제 익숙해지신 분들은 한번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초기값이 y가 뭐 1로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고, 자, 왼쪽하고 오른쪽 두 개 다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초기값과,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분 방정식을 구해야 되겠죠. 자, dx 0.2 여기 구해놓은 게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DIFF 2번에 저는 저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그래프가 0일 때 1, 자, 이와 같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초기값이 그 다음에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자, 초기값이 만약에 0일 때 3이 있다 하겠습니다. 초기값을 3으로 이제 변형을 시키면, 자, 위에 있는 게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초기값이 마이너스 2일 때 한번 볼까요? 자, 마이너스 2가 된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이제 그래프가, 자, 한 화면에 해가 각각 이렇게 그려지고, 자, 이것의 방향장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해와 같이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향장을 컴퓨터로 어떻게 그리느냐, 요 코드를 내가 올려놨는데 이걸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고쳐서 이제 쓰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수를 고칠 때는 어떤 걸 고치느냐, 이제 우리가 함수가 이제 미분에 대한 fxy가 있었죠. fxy 함수를 이와 같이 이제 따옴표를 이용해서 실제로 함수를 씁니다. 그때 사용되는 변수를 이제 각각 따옴표를 이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제 inline이라는 매트랩 내장 함수를 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함수 펑션이 다음과 같이 0.2 곱하기 x 곱하기 y가 이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펑션 이밸류에이션에서 펑션을, 자, 시간과 그 다음에 y, 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11개를 나눴습니다. 마이너스 5에서 1 단위로, y를 마이너스 5에서 1 단위로 해서 5까지 그 값을 이밸류에이션에서 값을 리턴해 줍니다. 자, 그러면 작은 x의 변화, y 변화를 각각 이제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해두면, 자, 기울기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s가 하나의 기울기 벡터를 나타냅니다. 요거를 짧게 이제 표현해 주는 게 퀴버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길이를 좀 더 길게 하고 싶다. 그러면 0.2가 아니라 이제 0.4 이렇게 하면 이 길이가 점점 길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퀴버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요걸 실행을 시키면 이제 다음 같은 방향장 여러분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이미 어떤 함수라도 이제 있으면 그 값을 넣고 우리가 값을 그래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번씩 요거 복사를 해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고 거기에 이렇게 나오는지 확인해보고 다른 미분 방정식이 있으면 이런 방향장을 여러분들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형태의 미분 방정식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미분이 이제 sin y가 되겠습니다. sin 어떤 걸 미분 방정식이 sin y라는 게 있고 조기값이 0일 때 마이너스 3분의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방향장을 실제로 그려보면 자, 요게 이제 sin y라 바뀌었죠. 자, 그렇게 하고 범위가 이제 x도 마이너스 5에서 5 자, 똑같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요걸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똑같이 이제 우리가 식을 그렸죠.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이제 촘촘하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0.5 단위로 이제 바꿨습니다. 중복돼서 나타나네. 자, 결과를 보면 이제 그림에 나타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여기 보면 이 방향장이 사인이 이게 이제 미분이 0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사인 같은 경우는 파이일 때 0이 되죠. 그래서 이제 3.14 되는 점이 이제 기울기가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0일 때 0이죠. y가 0일 때 0이고. 자, 그다음 마이너스 파이도 이제 0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방향장에 0이 되는 지점이고 각각에 따라서 y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기울기가 중간에 이제 최대가 됐다가 다시 이제 기울기가 0으로 이렇게 가까이 0에서 출발해서 흘러가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방향장에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해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D23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구할 때 초기값이 이제 3분의 2였죠. 마이너스 3분의 2. 자, 그래서 요거를 긁어서 실행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diff2가 파일 이름이 달랐네요. sin y가 되겠죠. 자, 그래서 sin y를 한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은 잘못한 거죠. 잘못 그린 거고.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sin y를 미분 방정식 해를 넣고 직접 해를 구해 보면 이제 이와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값이 0일 때, x가 0일 때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이제 요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초기값이 결정되면 여러 가지 해 중에 특정한 우리가 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우리는 지난번에 이제 특수해라고 했죠. 일반해가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초기값이 결정되면 특수해가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실행시킬 때 mydiff2는 다음과 같은 이제 미분 방정식 형태로 여러분 써주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향장이란 거를 우리가 개념을 파악을 하고, 자, 상세하게 이제 그 특징을 이제 1차 미분 방정식 우리가 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용어가 나오는데 autonomous first order 미분 방정식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autonomous가 뭐냐? 이제 그 의미는 자, 한국말로는 자율적입니다. 자율적 미분 방정식이라는데, 자, 미분 방정식에서 우리가 f와 원래는 이제 그 종속 변수, 독립 변수 x가 여기 원래 포함되는 게 이제 일반형이죠. 자, 근데 이제 이 독립 변수 x가 이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미분 방정식을 우리는
오토노머스 자율적 미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와 같이 이제 여기서 원래 x가 독립 변수인데 x가 이제 여기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y에 대한 식으로만 나타나는 거죠. 자, 앞에서는 우리가 dy 오버 dx가 0.2 xy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x가 이제 포함되어 있죠. 근데 x가 없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x가 없이 어떤 fy로 표현되는 거 오토노머스라고 하고, 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오토노머스 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물리 법칙을 나타내는 건 시간에 대해서 이제 변하지 않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미분의 식이 어떤 물질의 변화 t가 여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마찬가지 이제 이러한 미분 방정식도 t가 여기 이제 함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온도 변화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 스몰 t에 대해서 식이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 이와 같이 나타난 것을 우리는 오토노머스 시스템이라고, 특징은 시간에 대해서, 물론 이제 해는 시간에 대해서 바뀝니다. 해는 우리가 y에 대한 해를 구해보면 이렇게 시간에서 바뀌는 해지만 미분 방정식의 펑션 자체가 이제 미분이 안 변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자, 그럼 시스템 자체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게 되면 미분 방정식 식 자체가 시간에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t가 없는 것을 우리는 오토노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 또 다른 특징은 이제 우리가 미분 방정식 이와 같이 표현을 했을 때, 자, 변하지 않는 부분, 미분이 0이 되는 지점 분명히 있죠. 앞에서 sin y 같은 경우는 0이 되는, 자, y가 0이 되는 이런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y 값이. 자, 그래서 뒤에 펑션이 0이 되는 이 지점을 우리는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합니다. 자, 요거를 한국말로 임계점 또는 균형점, 정상점 해서 변하지 않는 미분이 0이 되는, 자,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분에서 0이 되니까 요 해는 fx는 c, 요게 자율 방정식의 상수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해를 구해보면, 이제 x에 대한 해를 구해보면 상수가 나오기 때문에 y가 미분하면 이제 상수가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없습니다. 일정한 어떤 값을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우리가 방향장이란 걸 다시 한번 만들어 봅니다. 자, 미분 방식 p가 이제 종속 변수고 다음 같은 미분인데, 오른쪽 항이 t가 없는 오토노머스 미분 방정식입니다. 오토노머스이고, 자, 이게 이제 p가 두 개 이제 곱해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퀄 0을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면, 자, p가 0일 때 0이 되고, 그 다음에 b분의 a일 때 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구간에 따라서 우리가 요 기울기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우리가 세 가지 포인트가 있죠. 0일 때, 그 다음에 b분의 a일 때, 자, 요 사이에 각각에 대해서, 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 사이에서는 이제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fp가, 자, 마이너스가 되겠죠. fp 부호가, 자, 마이너스고, 자, 그 다음에 0하고 b분의 a 사이는 우리가 플러스 값을 가지죠. 플러스 값을 가지고, 자, 여기 이제 그래프를 우리가 보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겠죠. 자, 0이고 b분의 a. 자,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 사이는 음의 값을 가지고, 0하고 b분의 a는 양의 값을 가지고, 자, b분의 a보다 큰 때에서는 또 마이너스 값을 가집니다. fp가 그걸 가진다는 거죠. fp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p의 기울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요거는 fp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p 값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해는 pt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는 거죠. fp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fp의 부호를 가지고 p의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fp가 여기서는 음이니까 감소하겠죠. 그리고 양이면 증가하고, 자, 그다음 음이면 감소하는, 자, 이런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자, 감소하면 크기가 이제 값이 작아지죠. 그래서
먼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 사이에는 p 값이 어떻게 되면 아래로 흘러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0하고 a분의 b는 양이니까 증가하는 형태, p 값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t의 pt 이 해를 구할 때, 자 0하고 요 지점이 b분의 a고 그 다음 0이라 하면, 자 0하고 요 사이에서는 값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가겠죠, p 값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요는 이제 증가하는 형태고, 자 그 다음에 b분의 a보다 클 때는 또 감소하는, 자 이런 형태를 띄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각각의 페이지 포트레이트라고 그럽니다. 그 얘기를, 자 미분 방정식의 단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각각 이꼴 미분이 0이 되는 지점을 우리가 먼저 찾고, 그는 이제 기울기가 0인 지점입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부분을 우리가 이 fp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솔루션 커브는 우리가 전체 영역, 인터벌이 이 전체 영역에 있을 때는 어떤 점 x, y0가 주어지면, 자 전체적으로 이제 x가 변할 때 감소한다. 자 만약에 fp가 fy죠, fy가 음의 부호를 가진다. 그러면 x에 따라서 쭉 감소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는데, 여러 가지 이제 감소하는 것 중에 초기 조건이 주어지면 한 점과 일치되는 그 지점이 이제 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솔루션 커브를 찾을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요 지점이 이제 0이 되는 부분이죠. 자, fy가 0이 되는 지점입니다. 자, 두 개가 있죠. 자, 어떤 상수 값을 가지는 그 지점에 대해서 단면에서 이제 그 사이에 인터벌이 이제 이렇게 하면 세 개로 각각 나눠졌었죠. 그래서 이제 각 영역에 대해서 초기 값이 지나는 그런 해가 우리가 실제 솔루션 커브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R2에서 이제 이렇게 증가하는 값이 있다 그러면, 뭐 어떤 x가 결정될 때 이제 몇 개의 그래프가 이제 겹치게 되죠. 그 중에 초기 값을 만족하는 그 그래프가 실제 진짜 해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이제 0과 그 다음에 b분의 a 단면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그 함수를 우리가 다시 보면, 이제 p하고 그 다음에 b분의 a 마이너스 p, 자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감소하고 초기 값이 만약에 정해졌다면 그래프 해는 요 빨간색이 이제 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초기 값이 만약에 증가하는 부분에 이제 결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리전 R2의 영역에서 우리가 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초기 값이 결정되면 줄어드는 부분에 이제 해가 결정돼서 각각 초기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해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x축이 뭔지, 그 다음에 y축이 뭔지, 이제 그거를 잘 보고, 요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한 거고, 자 앞에 거는 우리가 이제 fp 미분의 방정식이 이제 p로 이루어진 함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함수 값의 부호를 가지고 우리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기 값의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제 요거는 어떤 미분 방정식인지 모르겠지만 그림을 그려보면 이와 같이 나타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0이 되는 부분이 y는 1이 이제 기점을 통해서 자, 위쪽에서는 여기 x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중심으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는 증가를 합니다. 부호가 증가하는 그 값을 가지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무한대까지, 무한대까지 지나가는 것은 또 증가하는 값을 가진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래프가 주어지고 초기 값이 만약에 이 함수의 초기 값이 0,-1이다. 자, 그렇게 찾았을 때는 우리가 파란색이 우리가 해의 커브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초기 값이 만약에 이제 0,2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y 값이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파란색 아래쪽에 이제 해가 됐죠. 그래서 0, 여기서는 빨간색은 전혀 겹치는 점이 없습니다. 자, 반면에 자, 0,2라고 초기 값이 주어지면 y가 0보다 큰 지점이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살펴봤던 요 해가 우리가 찾는 그 해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해가 지금 이런 형태의 십자 모형, x는 마이너스 2분의 1, y는 1 사이에 움직이는데 초기 값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값이 y가 0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이 그래프가 만나는 이 지점이 해가 되고, 만약에 이제 초기 값이 음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움직여서 오른쪽에 파란색이 만나는 지점이 초기 값이 겹치도록 우리가 해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여 가면서 우리가 만족하는 해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0이 되는 미분이 0이 된, 즉 어떤 상수 값을 가지는 지점에서 보면 어떤 거는 이제 보면은 이 지점에서 이렇게 이제 모이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한 지점을 초기 조건을 가지고 해를 찾아낼 수가 있죠. 자, 또 어떤 거는 이렇게 모이는 게 있는 반면에 이렇게 이제 그 지점에서 이제 멀리 벗어나는 이런 해가 있습니다. 자, 그런 형태가 있고, 물론 어떤 한 지점을 초기 조건을 지나면 그거에 만족하는 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거는 이제 요 지점을 C 지점을 따라 이제 이렇게 위로 흘러가는 이런 형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아래로 이제 흘러가는 이런 형태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렴하는 것을 우리는 이 지점을 어트랙터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위에 이제 발산하는 이런 지점을 레펠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토노머스라 있죠. 오토노머스 뜻은 t가 함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그 독립 변수가 포함이 되지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없는 그런 미분 방정식. 그래서 f의 y에 대한 식으로만 표현되고, 그래서 자, x 값이 독립 변수가 바뀌더라도 자, 기울기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 y 미분이 이와 같이 표현되었을 때, 자, 기울기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는 x가 이렇게 바뀌더라도 이 기울기는 x 요 값에서 이제 어떤 일정한 y에 대해서는 이 기울기는 모두 똑같이 나오죠. 자, 보면 어디라도 다 똑같이 나오죠. 자, 이렇게 방향장이 나오면 이거는 오토노머스 시스템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y축을 살펴보면 y 값이 바뀌면 이 함수 값이 바뀌죠. 그럼 기울기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y축에서는 우리가 기울기가 쭉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고, 어느 지점에서 이퀄 0을 만족하는 지점은 우리가 0을 가지고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이 지점을 통해서 요거는 이제 양쪽으로 이제 벗어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값이 만약에 0,2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로 우리가 해를 찾아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초기 값이 이제 마이너스를 가진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로 우리가 그려질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토노머스 시스템은 x가 바뀌더라도 일정한 기울기를 가지는 게 여러분들 판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특징은 다음과 같은 식의 어떤 초기 조건이 주어졌다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니까 사인이죠. 자, y 미분은 sin 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장을 지난번에 이제 요걸 앞에서 그렸죠.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 위쪽에 이제 그려진 겁니다. 그래서 초기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인데 3분의 2 플러스 방향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플러스 3분의 2로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제 위쪽에 초기 값을 가지는 걸 찾을 수가 있죠. 자, 동시에 이제 만약에 t가 0일 때 3분의 2라는 게 있었죠. 근데 1초일 때 만약에 2초일 때 3분의 2를 한번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2초 초기 값이 2초에서 4초까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4초고 그 다음에 3분의 2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이너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 자, 앞에서 이제 우리가 그렸는 것처럼 요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 그대로 돼 있죠. 자, 그 이야기는
지금 이 미분 방정식이 오토노머스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오토노머스 미분 방정식의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 초기 조건에 따라서 바뀌게 되면 초기 조건이 바뀌게 되면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그대로 이제 이동한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위에 있는 해는 이제 초기 조건이 만약에 x가 2초일 때 요 값이 만약에 4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이런 해를 구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를 찾을 수 있고 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만약에 4초일 때 똑같이 초기 조건이 4가 된다. 자, 그렇게 하면 요 그래프 그대로 이제 평행한 이동한 이런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이야기가 뭐냐면 시간이 지나더라도 시간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 자, 특성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게 오토노머스 시스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면 여러분들이 오토노머스 시스템과 그렇지 않은 것과 구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를 여러분들 미분 방정식을 매트랩 솔루션을 가지고 충분히 여러분들 파악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오늘 핵심인 해를 직접 구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separable variable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분리가 가능한 변수입니다. 한국말로는 변수 분리법. 자, 변수를 분리해서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의 방정식은 적분해에서 풀이가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의는 separable equation이 이제 정의가 뭐냐면 y의 미분이 자, 어떤 gx, x에 대한 함수와 hy 해서 y에 대한 함수, 이게 이제 각각 이렇게 분리된 형태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했던 우리가 0.2 x, y, 요것도 이제 각각 분리되는 형태죠. 그래서 x와 y가 단순히 곱한 형태로 분리가 되는. 예를 들면 x 플러스 y 이렇게 되면 이게 곱 형태로 분리가 안 되죠. 자, 이거는 separable equation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곱하기 형태인데 각각 x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곱하기 형태로 된 것을 우리는 separable, 분리가 가능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h를 일로 넘기면 h분의 1이 되고, 자, 그게 이제 py가 되겠습니다. py가 되고 오른쪽에는 이제 gx가 남게 되겠죠. 자, 물론 py는 h분의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와 같은 형태로 y를 x에 대한 함수 형태를 표현하는 게 해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자, 그래 해를 y는 파이 x라 두면, 자, 요거를 왼쪽 항은 x에 대해서 미분한 거죠. 그래서 y의 미분은 파이 프라임 됩니다. y의 미분은 파이의 미분 x. 자, 이렇게 되겠죠. 좀 다른 말로 쓰면 dy 오버 dx는 파이의 미분 x다.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해를 쓸 수 있고, 자, 그러면 요 분리를 했죠. 이게 분리를 한 식을 그대로 이제 다시 쓰면 여기에서 있던 y의 미분은 파이 프라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 y 대신에 파이 x, 그 다음에 파이 프라임, 그 다음 오른쪽은 gx.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로 표현된 것을 모두 이제 x로 이렇게 표현이 다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원래 있는 식이 p 파이. 자, 요 식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 양변을 이제 이렇게 적분을 하죠. 자, 이렇게 식을 써놓고 적분을 하면, 자, x에 대해서 각각 적분한 이런 형태의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y의 미분을 파이 프라임이라 했으면 요걸 다시 쓰면 dy는 파이 프라임 x dx.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즉 파이 프라임과 dx, 자, 요거는 dy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요게 이제 dy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p의 파이는 뭐라 했습니까? p의 파이는 p의 y가 되겠죠. y. 자, 적분. 자, 오른쪽은 g의 x dx가 되죠. 즉 어떻게 되냐면, 자, 원래 있는 식에서 요걸 넘기고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다루는 데 있어서, 자, 여기에 있는 거는 x는 x, y는 y대로 이렇게 각각 분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y는 y 쪽에 있는 것만 적분을 가지고 x는 x대로 따로 적분을 해주면 우리가 이제 이 해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dy는 파이 프라임 dx라고 바꾸게 되면 자, 왼쪽은 y에 대한 식, 오른쪽은 x에 대한 식에 대해서 각각 적분이 되고 이걸 각각 적분하면 hy gx 플러스 상수 나오는 형태로 우리가 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푸는 게 이제 변수 분리형 해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번식을 우리가 식 형태로 만들어서 변수 분리를 합니다. 그러면 변수 분리가 안 되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 자, 변수 분리가 안 되는 거는 변수 분리가 되면 변수 분리법을 쓰고, 자, 그게 안 되면 차선책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적분인자라는 걸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자, 이따가 적분인자를 활용을 해서 변수 분리 형태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변수 분리로 이제 대부분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상수가 나오죠. 그럼 이 적분하면 양쪽에도 뭐 C1, 오른쪽은 C2 이렇게 나오는데 왜 한 개밖에 없느냐? 이제 이거를 합쳐가 하나로 나온 표현해도 이제 별 상관은 없죠. 조기 조건에서. 자, 그래서 이제 변수 분리법을 한번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표현된 식에서 이제 x가 이제 독립 변수입니다. x가 독립 변수고 y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해를 구하는데, 자, x는 x대로 y는 y대로 이제 분리를 합니다. 자, 여기는 1 플러스 x가 있고 y가 있습니다. 그래서 y를 dy 있는 쪽에 붙이고 그 다음에 x를 이제 dx 있는 쪽에 합니다. 그 다음에 적분을 하겠죠. 양변을 적분을 하면 y분의 1을 적분하고 1 플러스 x 분의 1 적분을 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적분을 하면 이제 ln 로그로 적분이 됩니다. 자, 로그 마찬가지 1 플러스 x 로그 플러스 c1 상수가 생기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y에 대한 식으로 우리가 구하는 게 이제 파이 x, 이게 해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y를 표현하기 위해서 y는 여기 이제 밑이 2니까 익스포넨셜 위에 이제 로그 1 플러스 x 플러스 c1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두 개 각각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c1이라고 디파인을 해놓고, 자, 그 다음에 2의 ln x 플러스 1은 x 플러스 1로 이제 우리가 분리가 되겠죠. 자, 물론 이제 요거를 lnc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자, lnc에 1 플러스 x, 자, 이렇게 표현한 게 이거는 타당하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미분 방정식 원래는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넘기면 이제 dx로 만약에 나눈다 그러면 dy dx는 이제 y 1 플러스 x 이런 형태가 되겠죠. 지금 자, 이 미분 방정식을 실제로 풀어보면 이런 형태의 해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 해를 구한 거죠. C가 상수 형태로 어떤 게 정해지면 해 여러 개 패밀리 중에 한 개를 찾아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요것도 이제 분수식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x와 y가 딱 보면 이제 두 개 나누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변수 분리가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상수 c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dx와 dy를 각각 이제 분리를 하면 이와 같이 형태로 되고, 적분을 하면 이제 2분의 y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이 되고 상수 c가 나오죠. 자, 정리를 하면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c의 제곱.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원의 방정식 형태가 되고, 자, 초기값이 이제 4, 마이너스 3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4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c 값을 이제 우리가 5라는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4,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원, 자, 전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 게 이제 음함수 형태죠. 음함수 형태로 표현한 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양함수로 만약에 표현을 한다. 자, 그러면 양함수는 이제 y는 어떤 이제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때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나오는데 그 해 중에 이제 4, 마이너스 3을 지나는 건 이제 마이너스가 보호가 되겠죠. 그래서 x의 범위를 표현을 해주고, 자, 다음과 같이 표현해주면 양함수의 형태로 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싱 솔루션이라고 나오죠. 로싱 솔루션은 뭐냐?
자, 우리가 y로 넘겨주는 부분이 만약에 0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y에 대한 해로 이렇게 표현을 못하게 되죠. 자, 그뿐만 아니라 hy가 0이 되면 미분이 이제 0이 되는 겁니다. 0이 된다는 얘기는 이 y의 해는 일정한 어떤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hy가 0이 되는 이런 쪽의 변수 분리를 우리가 구할 때 되면 반드시 이제 특이해라는 게 나오게 되겠죠. 싱귤러 솔루션, 즉 일반 해로부터 얻어지지 않는 그러한 싱귤러 솔루션, 특이해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자, x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오토노머스 미분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고, 자, 변수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y에 대한 식과 x에 대한 걸로 나타납니다. 자, 양변을 적분을 하면 요거는 바로 적분이 안 되죠. 그래서 부분 분수로 나눕니다. 그래서 각각 개수를 찾고, 자, 이거를 이제 양변에 적분을 취하면, 자, 요거는 x에 대한 상수가 나오고, 요거는 이제 로그 적분이죠. 그래서 4분의 1과 마이너스 4분의 1과 같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빼기니까 y 플러스 2분의 y 마이너스 2, 그리고 앞에 이제 4가 이제 앞에 곱해진 형태죠. 그래서 4x 플러스 c2 이와 같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다시 풀면, 자, y 플러스 2분의 y 마이너스 2는 exponential 4x 플러스 c2 이와 같이 해가 나오고, 자, y에 대한 식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 자,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우리가 해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변수 분리를 통해서 구한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hy가 여기에서 이제 이거였죠. 그래서 hy가 0이 되는 점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였습니다. 자, 그래 되면 미분은 y는 이제 미분이 0이 되죠. 자, 그리고 y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면 0이 되는데, 자, 요게 이제 결국은 특이해고, 이 해는 이 식으로부터 안 나옵니다. 자, 아무리 x를 바꿔보더라도 y가 플러스 마이너스 2로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구할 수 없는 우리가 싱귤러 특이해를 우리가 이와 같이 hy가 0이 되는 점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이제 여러 개 있는 형태를 여러분 찾을 수 있고, 초기값이 있으면 그 중에 이제 여러분 초기값을 적용해서 특수해를 찾을 수 있거나 특이해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요 예도 보면, 자, 요게 미분이고,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x와 y가 이렇게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코사인 x와 y가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는 x대로 펑션과 그다음 y의 펑션으로 나눌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 분리해서 나눠보면 이와 같은 함수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각각 이제 적분을 하면, 자, 요거는 이제 2의 y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y 곱하기 2의 마이너스 y가 되겠죠. 자, 이거를 곧바로 여러분들 적분을 하려면 이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요것도 마찬가지 사인은 2 사인 x 코사인 x 이와 같이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없어지고 2 사인 x만 나옵니다. 자, 어려워 보이는 문제지만 정리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걸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적분을 해보면, 자, y는 적분하면 그대로 되겠지만, 이거는 또 우리가 부분 적분을 해야 되죠. 자, 부분 적분은 f 곱하기 y는 f 미분 플러스 f g 미분. 자, 그렇게 해서 적분을 하면, 자, f 미분 적분은 f g 적분 빼기 f g 미분. 자, 이와 같이 되겠죠. 그래서 부분 적분은 f 미분 그 다음에 g를 f를 이제 적분을 먼저 하죠. 적분을 하고 해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g를 미분해서 이제 하는 게 부분 적분이 되겠습니다. 자, 두 함수가 곱해졌을 때, 자, 그래서 적분하는 것은 요걸 f로 살펴보는 게 맞겠죠. 자, 그렇게 해서 미분을 하면 y가 없어지고, 자, 다음과 같이 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적분을 하면 다음과 같이 해를 구할 수 있고, 초기값 x는 0일 때 y가 0이 되죠. 그래서 이제 c값을 구하면 이와 같이 최종적으로 해를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거는 음함수 형태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 양함수 형태로 바꾸고자 하지만 양함수로 잘 표현이 안 됩니다, 지금. 자, 그래서 요걸 어떻게 그리는가 노하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어떻게 그리느냐, 자, 양함수로 기술하기 어렵기 때문에 함수로 이제 이와 같이 그리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펑션을 인라인으로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요 식을 그대로 이제 씁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다 넘겨주고, 자, fy, xy는 0 이렇게 되도록 이제 함수를 표현합니다. 그러면 자,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플러스 2 코사인 x에서 x와 y에 대한 함수로 여기는 이제 변수 형태를 들어가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함수를 저장하고 있다가 메테르면 이제 easy plot 하면 이제 요거는 x의 범위, x가 마이너스 2에서 2, y는 마이너스 2에서 2 범위를 해주면 요걸 그려주게 되겠습니다. 자, 한번 그려볼까요? 자, 매트랩을 여러분들 강의 자료를 그대로 이제 긁어서 복사를 해도 충분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려보면, 자, 여기 이제 겹쳐져 가지고 지금 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x 범위와 y 범위에 대해서 이 그래프를 직접 이렇게 그려주게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초기값이 다른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는 초기값이 이제 4라는 게 이제 값이 있겠죠. 그러면 이 0일 때 값이 다른 값을 쭉 주면 이 값이 다른 형태를 여러분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가 아니라 다른 값 1로 해보겠습니다. 1로. 자, 1을 해보면 이제 다른 형태가 있겠죠. 그래서 홀드온 하면 이 그림을 이제 지우지 않고 그대로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가 있는 형태를, 자, 앞에 있는 초기값이 4일 때, 자, 그 다음에 1일 때, 자, 그래프를 이와 같이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각각 찾아볼 수 있게 되겠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OD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함수 이름을 자, my 펑션을 이와 같이 이제 바꾸면 되겠죠. 자, 여기에 sin exponential y와 식을 그대로 이제 주어지고 저장을 한 다음에 초기값이 0일 때 0이 되겠죠. 자, 0일 때 0. 자, 이 파란색으로 다시 그려졌죠. 이제 그대로 그려진 겁니다. 자, 지우고 다시 그려보면, 자, 다음과 같이 해를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0일 때 만약에 저기값이 마이너스 3이다. 자, 이렇게 하면, 자, 여기 이제 아래쪽에 그래프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자, 여러 가지 형태를 동시에 여러분들 그려보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풀어본 거하고 미분 방정식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걸 여러분 연습 문제에 있는 것도 다양한 문제가 해가 여러분들 맞는지 금방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함수로 풀었는 걸 이제 직접 그려보면 겹치는지를 이와 같이 또 이지 플러스를 이용해서 그려볼 수 있다 했습니다.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자, 다음과 같이 미분방식 x와 y가 이제 곱해진 형태죠. 저기값이 주어져 있고, 그래서 변수 분리를 하면 되겠죠. 자, 분리를 한 다음에 적분을 하면 이제 이와 같은 형태의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y는 0이니까 0일 때 0에서 c는 0이 되고, 이와 같이 y는 x 4승 나누기 16의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x가 0일 때 0이다. 자, 초기값이 이제 이와 같이 주어져서 이제 우리가 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요 부분이 이제 hy죠. hy가 0이 되는 이 지점을 우리가 싱귤러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 했습니다. 0일 때 되면 이제 hy 0이니까 이제 0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가 이제 0보다 작을 때는 이제 0을 해를 가지고, 자, 그 다음에 a보다 클 때는 이제 이와 같은 연속적인 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a가 0보다 크게 되면 이와 같이 이제 연달아서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해를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를 구할 때 자, 변수 분리는 항상 이제 분리죠. 변수 분리는 적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분을 잘하면 좋겠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형태가 결국은 이제 초등함수로 표현할 수 없는 이제 역도함수로 구할 때 그런 것들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제 그 방법이 인테그랄로 그냥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적분을 풀지 않고 적분으로 그대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gt라는 함수가 적분을 하고 x에 대해서 이제 x0에서 x까지 적분을 하면 이제 gx에 대한 함수가 되죠. 거기에다가 적분하고 난 다음에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원래 함수 이제 gx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함수는 이제 gt의 역도 함수가 되겠습니다. gx가. 자, 그래서 자, 미분을 gx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자, 변수 분리를 하게 되면 이놈을 이제 적분을 하고 초기값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gx가 초등함수로 이제 표현할 수 없을 때, 자, 이 적분항으로 이제 그대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놔둬도 무방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풀 수 있는데 그냥 표현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몇 가지 함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예를 살펴보고, 이럴 때는 그냥 인테그랄로 정의된 솔루션이 있다.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얘가 이렇습니다. 자, 분명히 변수 분리가 됩니다. 자, 이건 변수 분리가 되고, 자, 초기값이 이제 2일 때 6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분을 2에서 이제 x까지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요 2에 마이너스 t 제곱으로 이제 적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왼쪽은 y에서 초기값, 그 다음에 요걸 적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적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혹시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웠나요? 자, 없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는 게 적분을 못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적분 형태를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해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제로가 6이니까 6에서 적분 형태로 그대로 표현합니다. 자, 이게 왜 적분이 잘 안 되냐면 뒤에 나오겠지만 요거는 에러 함수입니다. 에러 함수. 자, 에러를 우리가 표현하는 대표적인 함수 형태가 되고, 요거는 초등함수, 즉 사인이나 코사인, 이제 우리가 폴리노미얼 이런 형태로 적분을 우리가 표현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인테그랄로 우리가 그대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함수가 항상 초등함수로 표현되는 역도함수는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2개 이상의 다른 형태가 또 구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형태냐? 자, 이걸 숙제를 내려다가 이제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는데 이제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이거를 앞에 변수 분리로 일단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을 dy로 놓고, 자, dx 자, 놓죠. 자, 그러면 dy는 1 플러스 y 제곱분의 1 되고, 자, x 쪽에는 마이너스 1 플러스 x 제곱분의 1,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양변을 적분을 합니다. 자, 적분을 하면, 자, 요건 어떻게 적분하죠? 혹시 기억나는 학생 있나요? 자, 대답. 예, 맞습니다. 아크탄젠트. 예, 하창욱 학생. 나중에 가산점 주겠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 y를 탄젠트 알파로 둡니다. 변수 치환을 하면 쉽습니다. 자,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많이 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미분하면 y 미분은 탄젠트 알파를 미분하면 뭘까요?
알파에 대해서 미분하면 알파. 자, 기억납니까? 세크 제곱. 훌륭합니다. 자, 그 정도 알면 여러분들 공합성은 이제 뭐 거의 다 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요 y 미분은 dy d알파란 얘기죠. 자, 시크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변수를 요를 치환을 합니다. 치환을 하면 자, 위에 있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제곱이죠. y를 치환하고, 자, 그 다음에 분의 1 dy가 뭐냐? dy는 시컨트 제곱 알파 곱하기 d 알파입니다. 그래서 시컨트 제곱 알파 곱하기 d 알파. 자,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뭡니까? 요게 시컨트 제곱이죠. 그래서 요게 없어지고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d 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요걸 적분하면 알파가 되죠. 마찬가지 오른쪽에도 이제 요게 베타라고 하면 자는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c 이렇게 이제 적분이 풀립니다. 그래서 그 뭐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c 이렇게 되는데, 자, 알파나 베타는 여기 없죠. 지금 x와 y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x와 y는 아크 탄젠트 x 플러스 아크 탄젠트 y는 c. 자, 이렇게 해가 나옵니다. 해를 구할 수 있겠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죠. 자, 요거를 자 탄젠트를 우리가 취해 보면, 자,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곱, 자,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식을 이제 알파가 이제 x고 이게 y였죠. 그래서 x 플러스 y 분의 x, y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동일하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한 문제 다른 형태로 해가 우리가 구해질 수 있다.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한 15분 정도 남았으니까 오늘 요거 2.3 앞부분까지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1개 선형 미분 방정식 기본적으로 이제 변수 분리법을 이용해서 이제 구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점차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제 이런 형태를 구하는 겁니다. 고차 선형 미분 방정식이 n 차수가 1인 경우에 해를 실제로 어떻게 푸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앞에서 이제 변수 분리는 기본적으로 배웠고, 자, 선형 방정식이라고 했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선형 방정식이라는 것은 y의 변수 y와 y의 미분을 가지고 각각 선형 개수 x의 독립 변수의 선형 결합, 즉 c1 자 y1 c2 y2 이렇게 이제 각각 변수의 상수 또는 독립 변수의 곱과 합의 형태로 표현된 게 이제 선형 방정식이라고 했죠. 오른쪽은 마찬가지 이제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 중에 n이 1인 경우를 우리가 해보면 앞부분은 다 없어지고, 자, 이 부분만 남고, 자, 이 부분이 a1, a0 두 개의 곱 형태고, 오른쪽에 이제 gx가 있는 형태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gx가 0이 된다. 자, 그 얘기는 외부에 이제 들어오는 외부의 힘이나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있는 시스템에 있는 것으로 해가 구해집니다. yx가. 자, 이렇게 구해지는 것을 gx가 0인 것을 우리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호모지니어스 한국말로 동차라고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외부에 들어오는 힘이 되겠습니다. 회로로 따지면 회로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전압을 가해주거나 전류를 가해줘야 되는데, 자, 이런 외부의 입력이 없이 이제 자체로만 가지고 동작한다는 거죠. 자, 그게 호모지니어스, 균질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순수한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근데 외부에 이제 힘이 가해지면 이제 gx가 0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non homogeneous라고 합니다. 비동차. 그 외부에 이제 어떤
에너지가 가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y가 이제 이 외부 힘에 따라서 이제 또 미분 방정식 풀리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런 해를 구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형태로 스탠다드 폼입니다. 자, 일반적인 1개 선형 미분 방정식은 자, 1개 미분과 그다음 y, 그다음에 거기에 곱해진 x의 독립 변수에 대한 함수, 그다음에 오른쪽에 가해지는 x에 대한 함수, 이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자, 이거의 해는 두 개로 나눠집니다. 자, 뭐냐? 하나는 y는 해가 yc라 해서 호모지니어스 또는 이제 다른 책에는 yh라고 합니다. 뭐냐면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해 또는 yc. 그 다음에 yp는 파티큘러 솔루션, 특수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특수해의 두 개의 결합으로 된다. yp는 fx에서 나오는 해고 yc는 fx가 없이 이게 0일 때 나오는 해를 yc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yc는 동차 방정식의 해가 되고, 즉 fx가 0일 때 자, yc는 동차 방정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자, yp는 특수해, 즉 fx가 있을 때의 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합쳐져서 y를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걸 한꺼번에 풀 때 호모지니스 이퀘이션과 넌 호모지니스 이퀘이션 두 개의 결합으로 풀린다는 거.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식을 만족하는지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c 더하기 yp를 y 대신에 자, 여기 넣고 요거를 미분하면 yc 미분 여기 나오겠죠. 그것을 이제 여기 넣게 되겠죠. 자, 그래서 왼쪽 항에 미분, 자, 오른쪽에 해 넣게 되면 자, 이 식을 다시 쭉 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yc가 있는 부분 자, 하고 yp가 있는 부분 자, 정리하면 자, 오른쪽에는 fx 이렇게 식이 나오죠. 자, 그 중에 yc는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호모지니스 이퀘이션 해라 했습니다. 호모지니스 이퀘이션이라는 것은 요게 이퀄 0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가 0이 돼 버리죠. 호모지니스 이퀘이션 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파티큘러 솔루션은 yp를 넣으면 fx를 가지고 만족하는 식이 되고, 자, 호모지니스 이퀘이션은 yc는 이퀄 0이 되는, 그래서 위에 있는 2번 식을 만족하게 되겠습니다. yc와 yp. 자, 그래서 자, 어떻게 푸느냐? 먼저 자, yc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yc. 자, yc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자, yc는 오른쪽이 0일 때 푼다고 했습니다. 오른쪽이 0일 때 풀면은 자, 요거를 변수 분리를 이용해서 풉니다. 그래서 dy dx 플러스 px 그 다음에 y는 0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y는 y대로 x는 x대로 자,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변수 분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x와 y가 이렇게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변수 분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요 px를 이제 적분하고 2에 마이너스 px 이와 같은 형태로 해가 나오는 걸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y1이라고 돼 있죠. 자, y1이 yc에 해당됩니다. 자, yc가 y1입니다. 그래서 y1의 c 상수값은 초기 조건에서 해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요 해를 yc를 이와 같이 두고 나머지 요거는 이제 이퀄 0을 만족합니다. 왜? 요걸 우리가 가지고 해를 풀었기 때문에. 자, 이걸 푼 다음에 나머지 yp를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yc는 이와 같이 구했습니다. exponential 마이너스 p의 적분. 자, p를 x에 대해서 적분하는 게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된다.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부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플러스가 왼쪽에 이제 있는 식에서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부호가 바뀝니다. 자, 그래서 호모지니스 이퀘이션 해는 자, C의 y1, 자, y1은 2에 p를 적분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파티큘러 솔루션 yp를 구해야 되는데 yp의 형태를 여러분들 미리 정해놓고 구해야 된다. 그 형태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앞에 있던 호모지니스 이퀘이션의 형태를 그대로 따릅니다. y1을 그대로 따릅니다. 자, 따르는 대신에 자, y는
yc 더하기 yp라 했죠. 자, 근데 요거를 지금 구해야 됩니다. yc는 우리가 구했고 c의 y1이라 했죠. 자, 이렇게 했고, 자, yp도 이 y1을 형태를 가집니다. 근데 c 형태로 가지면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yp가 이렇게 되면 얘하고 이게 합쳐져서 새로운 상수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yp가 의미가 없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요렇게 이제 y1을 가지고 상수로 결합된 것을 선형 독립이라고 하죠. 선형 종속이라고 하죠. 선형적으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형 독립 형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게 상수가 아니라 어떤 x에 대한 함수로 표현되어야지 이거하고 서로 달라지겠다는 겁니다. 자, 그게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y1을 그대로 가지고 ux의 곱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자, yp를 자 이래놓고 ux를 찾자는 거죠, 거꾸로. 자, 그래서 자 ux하고 원래 y1 형태는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걸 yp라 하고, 자 이런 형태를 가정해놓고 문제를 풉니다. 자, 그래서 원래 있는 미분 방정식 y의 미분, 자 요거 미분하면 이게 yp죠. 그래서 yp의 미분하면 먼저 y1을 미분 먼저 하겠죠. y1을 미분하고, 자 그 다음에 u를 미분하는 게 항이 나오고, 자 이게 이제 y의 미분입니다. yp의 미분. 자 그 다음에 p에 그 다음에 yp 대신에 u에 y1 됐죠. 자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f 그대로 나옵니다. 자 요거를 다시 u를 하나로 이제 묶어냅니다. u를 묶어낸다기보다는 y1이 있는 쪽을 이제 한꺼번에 묶어낸 겁니다. 왜? y1은 호모지니스케이션 요 0이 되는 특성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이용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가 남느냐? y1에 u가 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호모지니스케이션이라는 특징이 있으니까 y1이니까 이건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항만 남게 되죠. 자, 요거를 가만히 살펴보면 최종 남은 식은 요겁니다. 지금 y1과 u에 대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y1도 x에 대한 식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x가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변수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앞에하고 다르게 뭐다? 자, u하고 x하고의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변수 분리를 하죠. 자, y1을 분모 fx 분자, 자 x의 변수, u에 대한 변수. 자, 양변을 적분하면 이와 같이 적분이 됩니다. 자, 이 식의 특징을 보면, 자 y1 원래 이제 우리가 호모지니스케이션해서 풀었던 y1입니다. 분자는 f. 자, 요게 두 개가 있는 형태에서 적분을 합니다. 자, 입력이 그게 u가 됩니다. 자, 요거를 우리는 yp라고 합니다. 그리고 yp는 자 y1에다가 u를 곱했습니다. 그냥 상수 c가 아니라 u를 곱한 형태가 되고, u는 앞에서 구하니까 요런 형태의 적분이 된다는 거죠. 요거는 y1이었죠. 그래서 다시 쓰면 자 여기에 y1 곱하기 자 u 형태로 우리가 쓸 수가 있다. 그래서 y1은 앞에서 보면 이제 2에 마이너스죠. 그래서 역수를 취하면 2에 플러스 px 적분이 됩니다. 자, 이런 형태를 분모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yp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y는 yc 더하기 yp 형태로 우리가 구하고, yc는 변수 분리를 이용해서 c의 y1 형태로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yp는 u에 그 다음에 y1으로 구해놓고 요거를 해를 구하니까 이와 같이 u와 y1 형태로 구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y1을 가지고 있지만 요거는 상수고 요거는 u가 곱해진 형태고, 그 u라는 거는 입력이 곱해진 이러한 적분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해가 조금 복잡하지,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푸는 건데, 자, 쉽게 이 해가 가지는 의미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했던 y는 자 c의 y1, 그 다음에 y1의 u, 자, 이렇게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해를 잘 살펴보려면 이제 y1이
여기 인버스 마이너스가 있죠. 그래서 y1을 양변에 인버스 된 걸 요 놈을 이제 양변에 곱해 보겠습니다. 곱하면 자 y에 2의 p 적분, 그 다음에 요거는 c만 남죠. 자 그 다음에 2에 y1이 요거 없어지죠. 그리고 적분만 남. 조금 심플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있는 항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자 x에 대해서 미분을 해 보겠습니다. 자 미분을 하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상수가 없어지죠. 그리고 x에 대해서 적분이니까 요게 적분이 없어집니다. 자 오른쪽으로. 자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미분을 한번 전개를 해보면 자 x니까 앞에 거 미분,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 되죠. 먼저 이제 뒤에 거 미분하면 뒤에 y를 x에 미분한 거고, 자 요걸 미분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p가 앞으로 나오죠. p가 앞으로 나와. 자 그 다음에 y 곱한 형태.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미분한 걸 이제 오른쪽에 그대로 쓰게 되겠죠. 자 요걸 다시 살펴보면 자 원래 2에 p 적분한 거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뭐 남느냐? 자 이 식이 나오겠죠. 우리가 원래 가진 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요거를 푸니까 자 요렇게 해가 나오는데, 이 해가 가지는 원리를 다시 한번 보니까 거꾸로 한번 보면 자 이 식에서 2의 p 적분을 양변에 곱한다는 거죠. 자, 곱하고 자 이게 두 개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뭐냐? 이걸 보니까 곱한 놈하고 y하고의 미분하면 이게 두 개로 이렇게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 덩어리를 묶고 나니까 적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양변을 적분을 해주면 이게 양변에 2의 마이너스 p 적분을 곱해주니까 해가 나왔다는 거예요. 순서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푸는 방법은 자 요거를 곱해서 변수 분리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곱하는 놈을 우리는 적분인자라고 합니다. 자 영어로는 인테그랄 팩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다음 페이지 한번 요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해는 어떻게 푸느냐? 자 선형 미분 방정식 해는 적분인자, 자 요거를 이 부호대로 그대로 씁니다. 2에 p를 적분한 것을 양변에 곱합니다. 그 다음에 두 개로 갈라진 놈은 뭐다? 자 곱한 거하고 y하고 곱으로 미분한 게 요게 두 개 된다는 거예요. 요걸 다시 합쳐서 쓸 수 있고, 합친 다음에 양변을 적분을 합니다. 적분을 하면 자 적분하면 요거는 이제 항이 그대로 나오고 상수 c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적분 형태로 그대로 쓰게 되고,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p 적분을 양변을 곱합니다. 그럼 y가 나오죠. 자 그렇게 구해 보니까 자 여기 있는 부분이 c의 y1이 되고, 자 그 다음에 y1의 u가 형태로 풀리더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 선형 1개 선형 미방은 이와 같이 여러분들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f가 0일 때라도 여러분 이와 같은 형태로 구해서 선형 1개 선형 미방은 풀면 되고, 자 그 의미는 앞에 설명한 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는 사람은 질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